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딸아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 가지 간식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먹던 대로 싸준 음식일 뿐이었는데 딸아이는 흥분한 얼굴로 달려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반 아이들까지 몰려들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까지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한국 음식에는 관심조차 없던 엄마들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소한 음식을 강제로 먹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학부모 회의에서 터져 나온 이 한마디가 저를 찌르는 듯했어요. 단지 내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줬을 뿐인데 이 작은 행동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며칠 전 딸아이가 학교 급식을 먹기 싫다고 했어요. 메뉴가 매번 비슷하고 맛도 없어서 점심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엄마, 그냥 도시락 싸주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고민할 것도 없이 김밥을 만들었어요. 요즘은 미국에서도 김밥이 꽤 알려져 있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냥 김밥만 넣기엔 뭔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후식으로 약과와 식혜를 챙겨줬어요. 아이가 혹시라도 낯설어 할까 걱정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자주 먹던 거니까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죠. 딸아이는 별 기대 없이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한껏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내 도시락이 반해서 난리 났어. 친구들이 약과를 먹어보더니 전부 눈이 휘둥그레졌어. 어떤 애들은 자기들 샌드위치랑 바꾸자고까지 했고 어떤 애들은 더 없냐고 계속 물어봤어. 전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김밥이 인기 많았겠지? 딸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김밥도 다들 맛있다고 했는데 약과는 차원이 달랐어. 처음엔 다들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쳐다봤어. 어떤 애들은 쿠키냐고 했고 어떤 애들은 도넛 같은 거냐고 묻기도 했어. 근데 한 입 먹어보더니 전부 깜짝 놀라더라고. 쫀득하면서도 바삭한 식감. 달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맛. 그리고 어디선가 한 번쯤 먹어본 듯한 익숙한 풍미 때문인지 다들 더 먹고 싶어 했어. 아이들은 너도 나도 약과를 더 먹고 싶어 했고 급기야 어떤 친구는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를 아껴가며 먹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식혜까지 한 모금 마시더니 이건 대체 뭐냐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어떤 아이들은 처음엔 밥물 아니냐고 장난쳤지만 마셔보곤 의외로 맛있다며 연신 훌짝였다고 했죠. 사실 한국에서야 약과가 익숙한 간식이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음식이에요. 유럽식 디저트와는 전혀 다른 특유의 식감과 향 덕분에 아이들 입맛을 확 사로잡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아는 다른 한국 학부모들이 도시락으로 김밥이나 불고기는 가끔 싸줘도 전통 간식을 챙겨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들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겠죠. 그날 저녁, 딸아이는 내일도 약과를 싸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이유를 묻자 친구들이 하나씩 더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저는 피식 웃으며 몇 개 더 챙겨줬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일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딸아이는 전날보다 더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런 소동이 있기 전, 사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올지 말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미국에서 사는 게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말해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에서야 아이도 친한 친구들이 많고 저도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죠. 특히 아이가 미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가장 컸어요. 다행히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문화 차이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낯설게 느껴졌고 반대로 미국 아이들의 생활 방식도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학교 행사도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이 차이가 어색했어요. 또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는 대신 직접 싸운 샌드위치를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도 처음엔 급식을 먹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질려버렸어요. 엄마, 급식 너무 맛없어. 그냥 도시락 싸주면 안 돼? 이렇게 시작된 도시락 싸기. 처음엔 그저 김밥만 챙겨줬지만 후식을 더하고 색다른 메뉴를 추가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밥보다도 약과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약과를 원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부모들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딸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들뜬 얼굴이었죠. 엄마, 오늘은 진짜 장난 아니었어. 뭐가 그렇게 난리였는데? 약과 때문에 애들이 점심도 못 먹을 뻔했어. 다들 내 도시락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어제도 친구들이 좋아했다고 하더니 오늘도 반응이 좋았나 보구나 싶었죠. 그런데 딸아이의 다음 말에 저는 잠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도 약과를 먹어보셨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엄청 궁금해하셨어. 선생님까지? 응. 내가 한국에서 엄마가 직접 가져온 전통 과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한 입 먹고 완전 감탄하셨어. 그러더니 애들한테 한 조각씩만 맛보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나눠줬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단순히 몇몇 친구들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 전체가 관심을 갖고 선생님까지 반응을 보였다니. 딸아이는 숨을 고르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심지어 오늘 급식 먹으러 가던 애들까지 우리 테이블로 몰려왔어. 자기들도 한 번만 맛볼 수 있냐고 묻는데 내가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할 정도였다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밥이야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음식이지만 약과는 해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간식이니까요. 그런데 그 생소한 음식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다니. 그날 저녁, 저는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일도 싸줄까?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더 챙겨줄 수 있는데. 그러자 딸아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응, 그게 엄마.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한테도 약과를 가져다 주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집에 남은 거라도 좀 가져가면 안 될까?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나눠 먹는 수준을 넘어 부모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상황이 된 거였죠. 엄마, 친구들이 약과가 어디서 파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영국 마트에도 있을까?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 마트에 가면 쉽게 살 수 있겠지만 일반 영국 마트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을까 싶어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품절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엄마가 직접? 응. 어차피 우리 집에는 약과 만들 재료가 다 있잖아. 한국에서 가져온 조청도 있고 밀가루랑 참기름도 있으니까. 엄마가 한 번 더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나눠주면 되겠네.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그러면 진짜 신기해할 것 같아. 친구들이 엄마가 만든 거라고 하면 더 좋아할 거야. 그렇게 저는 약과를 직접 만들어서 다음날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정작 학교에 가보니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학교에 딸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 몇몇이 딸아이를 보며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학부모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당신이 그 약과를 만든 분인가요?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어요. 네. 아, 네. 아이 도시락에 넣어준 게 맞는데요. 그러자 그 학부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집에서 그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마트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약과는 단순한 도시락 후식이 아니라
미국 학부모들까지 사로잡은 한국의 특별한 간식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마트에도 없고 해외 직구로 사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매번 제가 만들어서 나눠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다른 학부모 몇 명이 저희 대화를 듣고선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과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음식인가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히 약과를 싸주는 걸 넘어서 영국 학부모들이 직접 만들어 보려고까지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궁금해하는 이 약과를 한번 제대로 소개해 보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곧장 장을 보고 직접 약과를 만드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난관을 마주하게 됐어요. 집에서 약과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한 저는 바로 장을 보러 나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조청이나 참기름 같은 몇 가지만 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마트에 가보니 생각보다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조청은커녕 그와 비슷한 농도의 시럽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체로 보이는 건 팬케이크용 메이플 시럽이나 카라멜 시럽뿐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꿀쪽을 살펴봤지만 한국에서 먹던 조청 특유의 점성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참기름도 몇 개 보이긴 했지만 영국 마트에서 판매하는 건 한국 참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이 덜했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밀가루는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식 약과에 적합한 찰기가 있는 밀가루가 아니라서 제대로 된 식감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어요. 이걸로 만들어도 맛이 제대로 나올까요? 망설이면서도 장바구니에 몇 가지를 담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조청 없이 약과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설탕과 꿀을 적절히 섞으면 될까요?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한인마트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평소엔 자주 가지 않았던 곳이지만 혹시라도 재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요. 다행히 한인마트에서는 조청과 적당한 참기름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한국에서 사면 몇천 원이면 될 조청 한 병이 여기서는 몇 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대량으로 만들어서 나눠주기엔 부담스러운데 그냥 포기할까도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만든 약과를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물어보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혹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장바구니에 조청과 참기름을 담았어요. 가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제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약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하고 적당한 크기로 모양을 잡고 기름에 튀겨 조청을 입히는 과정까지 한국에서야 몇 번 해본 적 있었지만 이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려니 긴장도 되고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튀김 온도도 달랐어요.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름과 달리 영국에서 산 기름은 튀길 때 온도 조절이 어려웠어요. 처음 튀긴 약과는 생각보다 너무 바삭했고 두 번째 튀긴 약과는 기름을 너무 먹어버렸어요. 제대로 된 식감을 내기 위해 몇 번이나 온도를 조절하면서 다시 튀겼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반죽부터 튀기기까지 거진 반나절이 걸렸죠. 그런데도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음식이었나? 한국에서는 쉽게 사 먹을 수 있어서 몰랐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 약과가 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원하는 바삭함과 쫀득함을 가진 약과가 완성되었어요. 딸아이는 완성된 약과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똑같아 보여요. 냄새도 너무 좋아요. 이제 맛만 보면 되겠지? 딸아이가 약과를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저는 긴장된 눈으로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딸아이는 입안에서 약과를 천천히 굴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완벽해요. 엄마, 이거 친구들도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약과를 저는 정성껏 포장해서 딸아이의 도시락 가방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두 개가 아니라
학부모들과 친구들까지 나눠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등굣길에 딸아이와 함께 학교에 들어서는데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 몇 명이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다가왔어요. 예나 어머니, 잠시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학부모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찾아보니 약과가 한국 전통 음식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애가 집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길래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 괜찮으시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단순히 관심을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직접 만들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고 싶다고요? 네. 사실 어제 학부모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도 약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묻다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게 보여줬어요. 온라인 카페에 한국 전통 간식 약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영국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 실제 약과 만들기 모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 주말, 저는 학부모들과 함께 약과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주방으로 향했어요. 학부모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미리 일정을 정하고 필요한 재료들도 각자 준비하기로 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벌써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학부모들도 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밀가루, 계란 참기름, 조청, 꿀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몇몇 분들은 미리 반죽을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와, 진짜 오셨어요. 엘레나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저희가 먼저 준비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죽이 어려워요. 밀가루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점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반죽을 한 덩이 집어 만져보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한국에서 쓰던 밀가루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쫀득함이 덜하고 손에 들러붙는 느낌도 달랐어요. 조금 더 치댄 다음에 반죽을 냉장고에서 조금 쉬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설명하자 학부모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약과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텐데도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조금씩 반죽이 완성되자 본격적으로 약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나누고 납작하게 눌러 모양을 만든 다음 포크로 무늬를 내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이 무늬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한 학부모가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약과가 시럽을 더 잘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모양이 전통적으로 약과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오, 그렇군요. 전 그냥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다들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반죽에 열중했어요. 그런데 튀기는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의 온도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약과가 금방 타버리고 너무 낮으면 기름을 잔뜩 흡수해버려서 눅눅한 식감이 돼버려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적당한 온도를 찾았지만 처음 튀긴 약과 몇 개는 너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거 망한 건가요? 한 학부모가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조금 진하게 튀겨지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바삭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직접 맛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는 튀겨진 약과를 조청에 담갔어요. 따뜻한 시럽이 약과 속으로 스며들면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럽을 충분히 머금은 약과를 꺼내 통깨를 솔솔 뿌리니 모양까지 완벽했어요. 와, 진짜 완성됐네요. 엘레나가 감탄하며 약과를 한 개 집어들었어요. 다들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맛을 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감탄사. 이거 대박이에요. 겉은 바삭한데 안은 쫀득쫀득해요. 단맛도 적당하고 향이 정말 고소해요. 처음 만들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다들 한 입 빼어 물고는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약과를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거예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이날 만든 약과들은 각자 아이들에게 가져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뜨거웠어요. 그날 저녁, 단체 채팅방에는 학부모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우리 애가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냐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었는데 다들 더 먹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저희 집 단골 간식이 될 것 같아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반응이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딸아이를 위해 싸준 도시락 하나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며칠 후,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약과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친구 엄마들이 학교 행사 때 한국 전통 음식 부스를 열어보면 어떻겠냐고 했대요. 선생님도 관심 있어 하셨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과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학교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회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신이 나서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약과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거.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구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낯선 곳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의 작은 간식 하나가 저와 딸아이를 그리고 이곳 사람들을 이어주었으니까요. 다음엔 무슨 한국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엘레나가 웃으며 묻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떡도 괜찮겠네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 줄의 약과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며 한국 전통 간식이 미국 학교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과정, 흥미로우셨나요? 한국 음식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문화를 알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일상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